4대 고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관절과 엉덩이 질환 첫 번째는 과한 운동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바로 사타구니 아프고 양반다리 어렵다. 바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박 교수님. 예, 그 충돌 증후군,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관절면을 이루는 그 볼록한 게 그 관절의 골두가 되겠고요. 주변을 싸고 있는 게 이제 비구라고 해서 절구에 이렇게 움푹한 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골두에서 좀 밑으로 내려 움푹 들어간 경부가 또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아프기도 하고요. 관절면이 상하고 또 이제 비구를 싸고 있는 그 섬유성 연골이 있습니다. 그게 망가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조기 이제 진단을 하는 데가 중요하고 뭐 오래 걸어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직근 같은 증상 또 뭐 발차기를 하는데 자꾸만 발이 옆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면 이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일반적인 고관절하고 좀 모양이 다르게 나올까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A번을 보시면 그 자세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아까 말씀 비구라고 하는 움푹 들어간 곳이 그 골두를 싸고 있는데 정상보다 좀 삐죽 나와 있어서 마치 이제 집게가 이렇게 짚는 것처럼 되는 집게형 그 고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고요. B인 경우는 저 왼쪽보다 이제 오른쪽 그 쑥 들어간 경부라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우측보다 왼쪽이 이렇게 밋밋하게 돼서 마치 그 권총 손잡이처럼 돼 있는데요. 저게 저렇게 되면 이제 그 비구하고 자꾸만 부딪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타구니가 아프고 이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증상인가요, 교수님? 예, 좀 비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비구순이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퇴골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타구니의 통증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떤 때 굉장히 심해지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한다. 이럴 때 충돌이 확 일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쪼그려 앉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무릎이 90도 이상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아예 무릎이 배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렇게 그 가까이 당기실 때 이게 충돌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리 찢기 같은 거 있죠. 스트레칭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실 때도 이게 충돌이 잘 일어나게 되고요. 또 흔히 이제 또 이제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신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이 안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양반다리를 할 때도 나타나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이게 충돌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게 사타구니에 느껴진다. 그런 동작을 할 때 그러면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보시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찾아왔다 하면 그냥 낫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1차적으로 그 특정 증상이 발생하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나 운동을 피하는 것, 즉 회피요법이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피법과 동시에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의 완화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엑스레이에서도 보였지만 뼈가 돌출되고 뼈가 자라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뼈가 자라난 것 때문에 보온적 치료나 회피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직업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술 전에 저렇게 대퇴골 경부에 뼈가 자라나는 전형적인 충돌 증후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온적 치료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최소 침수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통해서 자라난 뼈를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증 참아가면서 일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과한 음주가 원인이 되는 고관절 질환이에요. 걸을 때 아프고 걸음이 불편하다면 고관절 괴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괴사는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김 교수님. 네, 김 교수님.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질환입니다. 병명 자체가 괴사라고 그러니까 뼈가 죽는 것이 아니냐, 뼈가 썩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과 걱정해서 찾아본 분들이 많은데요.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대퇴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뼈가 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혈류가 차단되는 원인은
우리가 외력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면서 혈관이 손상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도 있지만 골수 내에 있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골수 내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혈관 내 혈전이 침착되어서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런 괴사가 유발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괴사 환자가 많은 환자의 비율을 높은 가진 국가에서는 이런 괴사에 걱정이 많은데요. 연간 한 7만 명 정도가 이런 괴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정도의 과다한 음주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연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괴사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무섭거든요. 너무 무섭지. 이게 뭐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으면 나오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박 교수님. 예, 그 괴사가 되면 연골뿐만 아니라 뼈도 이제 점점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그 영상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파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골두가 점점 없어져서 어머. 납작해지게 되겠고요. 저런 형태가 이제 엑스레이도 보이는데 저 왼쪽, 오른쪽 말고 왼쪽은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방에 골두가 거의 없어지고 네. 그 위쪽에 있는 비구도 딱딱하게 되는 허옇게 된 게 이제 딱딱하게 경화가 된 건데 그런 모양이고 수술하고 잘라낸 골두 모양을 보면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요. 저렇게 이제 타원형 찌그러진 원 형태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저 이 병을 잘 압니다. 예, 제 주변에 네.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이 술고래 남성분들 이걸로 종종 이 고생을 한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맨 처음에는 증상이 허리가 아파서 허리 때문에 이렇게 증상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아니고 이게 발견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허리나 엉덩이 이런 부위가 아파서 허리 질환이구나 이렇게 알고 치료를 착각할 수 하고 있군요. 또는 이제 무릎 주위가 아파서 무릎 질환이구나 이렇게 알고 치료를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점점 더 심해져 악화되면 아까 뭐 사진에서 보셨지만 골두가 이제 괴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제 힘을 못 주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요. 네. 더 악화되어지게 되면 이제 고관절 자체를 길게 이렇게 펴지를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면서 짧아지게 되니까 뭐 그럴 때뿐만 아니라 서 계셔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일단은 뭐 금주 절주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돌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 김상미 교수님? 예. 뼈가 죽는 병, 우리 몸에 어떤 장기든지 죽는 걸 되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관절 괴사도 뼈가 죽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약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 무혈성 괴사가 발견이 된다면 활동력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력, 직업적 활동력을 줄이고 걸을 때도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목발이나 아니면 지팡이 등을 짚고 한쪽 다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보호 기능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우선 하게 되고 네. 만약에 이러한 보호 기능을 하면서 관찰을 하는데도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개는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과 관절을 치환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특히나 괴사가 온 범위가 크지 않고 네. 그리고 체중 부하 쪽이 아니고 골수 부종이 심하지가 않다면 감압술이나 다발성 천공술과 같은 네. 관절 보존 술식으로도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성 붕괴나 연골화 골절과 같은 굉장히 진행되는 괴사를 가진 환자라면은 인공관절 치환술로서 또한 좋은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하지를 갖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술법들이 있습니다.